평양순환공항 지하 경납고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최고 존엄의 전용기가 이륙 3분 만에 공중에서 터졌습니다. 12명의 베테랑 정비사들은 그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국은 미제 테러라 발표했지만 불에 탄 기체를 수습하기도 전에 보이부 트럭들이 정비팀 숙소를 덮쳤다는 사실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왜 동료들이 한밤중에 끌려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부품을 억지로 끼워 맞춘 채 띄운 비행기의 처참한 민낯이었고 그 치부를 덮으려 충성스런 기술자들을 폐기한 권력의 광기였습니다. 과연 그날 밤 경납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최고 사령부는 사고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했을까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추격하던 보위부 소자는 왜 총구를 거두며 기묘한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은 북한 1호기 경납고에서 벌어진 가장 어두운 비밀을 목격한 정비사의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직장은 평양순환공항 지하였습니다. 존재조차 비밀인 1호 전용 경납고에서 20년을 수석 정비사로 일했습니다. 지상에서 인민들이 풀뿌리를 캐먹을 때 이곳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프랑스제 꼬냑 상자를 열 때마다 독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탈리아 가죽 소파가 실린 화물칸은 윤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스위스 시계 상자들이 창고 한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매일 밤 지켜봐야 했습니다. 장군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대북 제재로 부품 수급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상급 동지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박동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띄워라. 1호 행사에 1초의 오차도 없다. 실패는 곧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정비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시작했습니다. 동류 전용이었습니다. 멀쩡한 비행기에서 부품을 떼어냈습니다. 다른 기체에 억지로 끼워 넣는 돌려막기였습니다. 1호기 엔진 속에는 규격도 맞지 않는 나사가 박혀 있었습니다. 고압을 견뎌야 할 유압 파이프는 폐기 직전 훈련기에서 뜯어온 녹슨 부품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정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룰렛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가 조여놓은 나사 하나가 풀립니다. 기체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는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동무들끼리는 말 한마디 섞지 못했습니다. 오직 불안한 눈빛으로만 공포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밤 김반장 동무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명훈이,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목이 달아나는 금기였습니다. 저희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하루하루 늦추는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공구를 쥘 때마다 땀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렌치를 돌릴 때마다 금속이 삐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볼트를 조이는 순간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지 아니면 파국의 방아쇠가 될지. 경납고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매일 밤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파멸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특수물자를 가득 실은 수송기가 비밀리에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물 목록에는 최고 위층 간부들의 양주와 사치품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최종 점검을 위해 엔진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낡은 배관을 비췄습니다. 압력 게이지가 위험 수치까지 요동쳤습니다.
바늘이 붉은 구역을 넘나들었습니다. 3번 유압 밸브에서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금속 이음새가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반장 동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명훈아, 이거 위험하지 않나? 위험합니다. 당장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고는 해야 합니다.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자 동지,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3번 유압 밸브가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륙을 중지해야 합니다. 상관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입김에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박동무, 자네 목숨이 저 선물보다 중요한가? 잔말 말고 뛰어. 안 그러면 내 가족부터 무사하지 못할 거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활주로 유도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수송기 엔진이 굉음을 냈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콘크리트를 굴렀습니다. 속도가 점점 붙었습니다. 관제실 유리창 너머로 기체가 멀어졌습니다. 꼬리의 붉은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손을 모았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하지만 그 기도는 3분도 채 되지 않아 산산조각 났습니다. 밤하늘 5000피트 상공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태양처럼 밝은 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붉은 화염 덩어리가 불꽃놀이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잔해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폭발음이 뒤늦게 들려왔습니다. 천둥보다 거대한 소리였습니다. 지상의 유리창이 덜컹거렸습니다. 충격파가 관제실을 강타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날아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관제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초록색 점이 사라졌습니다. 관제사가 헤드셋을 벗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신호 소실, 신호 완전 소실입니다. 누군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격추다. 미제놈들이 미사일을 쐈다. 테러입니다. 이건 명백한 테러 공격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격추가 아니었습니다. 한계치에 다다른 낡은 엔진이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터진 것이었습니다. 명백한 정비 실패였습니다.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요란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복도를 물들였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하고 살기 어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보이부다. 정비팀 전원 즉시 집합. 한 놈도 내보내지 마라. 지금부터 구역을 봉쇄한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생존자를 구하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부의 검은 차량들이 활주로가 아니라 정비팀 대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생존자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트럭에서 무장군인들이 뛰어내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반장 동무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동지들,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정비사. 개머리판이 그의 얼굴을 내리쳤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에서 정비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군인들이 동료들을 짐짝처럼 트럭 짐칸에 던져 넣었습니다. 최 기술자 동무가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가족이 있습니다. 군화 발길질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바닥이 순식간에 피로 얼룩졌습니다. 20년을 형제처럼 지낸 김반장 동무가 끌려가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명훈아,
군인의 총구가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좁고 더러운 환풍구 틈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전원 탑승 완료. 신속히 이동한다. 트럭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자 계급장을 단 남자가 정비실로 들어왔습니다. 리철진 소자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텅 빈 정비실을 훑어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정비 일지들을 모조리 수거했습니다. 드럼통에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목숨 걸고 기록했던 정비 내역들이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 일지가 모두 사라지면 우리는 미제 간첩이 됩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리철진 소자가 무전기를 받았습니다. 리 소자, 현장 정리 상황 보고하라. 일지 소각 중입니다. 10분 내 완료하겠습니다. 그가 잠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환풍구에서 내려왔습니다. 타다 남은 일지 더미 속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손에 묻었습니다. 부품 돌려막기를 지시한 상부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기록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다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쪽을 수색해라. 한 놈이 빠졌다. 예, 배수로 쪽을 막겠습니다. 저는 지하 배수로를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다. 쏴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벽을 스쳤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수로 입구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길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산속 깊은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썩은 낙엽 더미 아래 파고들었습니다. 밤에는 희미한 별빛의 의지에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은 귓가를 맴도는 환청이었습니다. 밤바람 소리가 끌려간 동무들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몇 번이나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수배 전단은 이미 전국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게시판마다 제 얼굴이 붙어 있었습니다. 1호기 테러 주동자 미제 간첩 박명훈. 발견 즉시 사살. 저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국가를 배신한 일 급 테러리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수배자요. 간첩이요. 저는 물동이를 업고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대 동무들, 이쪽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이 사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끈질긴 추격자였습니다. 리철진 소자는 마치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도주 경로의 길목마다 검문소를 세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폐가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이 반쯤 무너진 헛간이었습니다.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발바닥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신발은 이미 닳아 없어졌습니다. 찢어진 천 조각을 발에 감았습니다. 헛간 구석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품속의 정비 일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피와 땀에 얼룩진 종이였습니다. 동무들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깐만 눈을 붙이자.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리철진 소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제 미간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저승사자보다 차가웠습니다. 박명훈 동무 길고 긴 술래잡기는 이제 끝났네.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쏘십시오, 리 소자 동지. 어차피 전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자네 그 일지 내놓게. 안 됩니다. 이건 동무들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귓가를 때려야 할 총성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철그럭거리는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탄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리철진 소자가 총을 거두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의 살기가 아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젖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비행 조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앳된 청년의 사진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박동무. 3년 전 훈련 중에 추락해서 죽었지. 리철진 소자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에서는 조종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했어. 영웅 칭호를 주고 훈장을 주며 내 입을 막더군. 그는 주먹으로 헛간 기둥을 내리쳤습니다. 낡은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가져간 그 일지를 보고 알았어. 내 아들이 탄 비행기 부품도 1호기를 띄우기 위해 뜯겨나갔다는 걸.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저를 죽이러 온 줄 알았던 저승사자가 사실은 저와 같은 피해자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소자 동지, 그럼 왜 저를 추격했냐고? 보위부 소자로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네. 하지만 자네를 잡으면서도 알고 싶었네. 진실이 무엇인지. 그는 꼬깃꼬깃한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위부의 삼엄한 감시망이 뚫린 도화 지점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로 가라. 압록강 건너편 중국 땅이다. 내일 자정, 이 지점의 초소는 비어 있을 거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십니까? 가서 세상에 알려. 그날의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한 청소였다는 것을. 이 썩어빠진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조선에 가서 똑똑히 증언해라. 그게 내 아들에 대한 복수다. 그때 밖에서 다른 추격조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소자 동지, 이쪽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헛간 쪽입니다. 포위하십시오. 리철진 소자가 다급하게 저를 뒷문으로 밀쳐냈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빨리 가.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소자 동지,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뒷문을 막았어야지. 어서 쫓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리철진 소자가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추격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움켜쥐고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시던 불이 살을 핥히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압록강의 강바람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강물은 가장자리만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얼음장이 깨졌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이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은 정비일지가 젖을까봐 두 팔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강 중간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뒤쪽 헛간 방향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한 발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어서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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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발의 총성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리철진 소자가 저를 위해 시간을 벌다 당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대고 쏜 위협 사격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억울하게 죽은 12명의 동무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피 맺힌 한이 엎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자유를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강을 건넌 것은 탈출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의 손길은 국경을 넘어서도 뻗쳐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과의 협조 체계는 촘촘했습니다. 발견되면 즉시 북송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공개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폐가나 산속에 숨었습니다. 밤에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을 굶으며 걸었습니다. 영길 시내 조선족 동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식당 뒷골목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탈북자지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신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요. 누가 보기 전에. 식당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가 따뜻한 밥과 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여기서 이틀만 쉬다 가세요. 그 뒤에는 브로커를 소개해 드릴게요. 브로커입니까? 남한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입니다. 돈이 좀 듭니다만. 이틀 뒤 아주머니가 약속대로 브로커를 데려왔습니다. 30대 중반의 험상궂은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훑어보더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돈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비일지를 꺼냈습니다. 브로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북한 1호기 정비 기록입니다. 부품 돌려막기 증거가 다 담겨 있습니다. 남한 정보기관에 넘기면 상당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브로커가 일지를 넘겨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거래 성사입니다. 남한까지 데려다 드리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에 무조건 따르십시오. 안 그러면 둘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은신처에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문이 부서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공안들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신분증 검사다. 탈북자 단속이다. 모두 엎드려라.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뒷창문입니다. 뛰세요. 2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아팠지만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공안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도망친다. 쫓아라. 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며 소리쳤습니다.
이쪽입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어둠 속을 헤매며 달렸습니다. 공안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폐가 타들어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흘만 숨어 계십시오. 제가 다른 루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입니까? 거기서 남한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멀지만 안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십시오. 아직 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폐공장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품속의 일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적고 찢어졌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동무들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창문 틈새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까지 가는 길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국경을 넘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컨테이너 속에서 며칠씩 버텼습니다. 산속을 걸어 국경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브로커는 구간마다 바뀌었습니다. 각자의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광저우에서 만난 두 번째 브로커가 저를 세웠습니다.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일지를 팔아서라도 구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건 동무들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브로커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결국 식당에서 불법 노동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을 버텨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그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우 국경 넘을 돈입니다. 더 모으십시오. 다시 한 달을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남한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브로커가 제 앞을 막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혼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브로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일지 꼭 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당신을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보았습니다. 초췌한 행색이었습니다. 옷은 남루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보호를 요청합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탈북자 한 명 입장 요청합니다. 잠시 후 대사관 담당 직원이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안경 쓴 남자였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명훈입니다. 평양순환공항 1호기 정비사였습니다. 담당 직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호기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담당 직원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박명훈 씨. 한국 정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담당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북한에서 1호기 사고 관련 정비사가 탈출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비일지를 꺼냈습니다. 피와 땀에 얼룩진 종이였습니다. 찢어지고 더러웠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료입니다. 박 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안전을 느꼈습니다. 제 등 뒤에 엎여 있던 12명의 동무들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리철진 소자 동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터미널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여객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추락할 걱정도 없었습니다. 정비사가 실수를 덮기 위해 죽임을 당할 공포도 없었습니다. 저 비행기들은 당당하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안에서 사람의 생명은 기계 부품보다 소중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 적응 훈련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을 말해도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박명훈 씨, 1호기 사고의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품 부족으로 인한 동류 전용, 즉 돌려막기였습니다. 정비 실패였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비일지 사본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상부의 지시로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북한 당국은 미제 테러라고 발표했습니까?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비팀 12명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릅니다. 아마도 이미 처형되었을 겁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제 증언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북한 공군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정부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박 씨, 증언 감사합니다.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 합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정비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1년 후 저는 인천공항 정비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활주로를 바라봅니다.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이륙합니다.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제가 정비한 기체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떨리지 않습니다. 규격에 맞는 부품을 사용합니다. 매뉴얼대로 작업합니다. 상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정비사의 삶입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곳 어딘가에서 끌려간 동무들이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리철진 소자 동지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무들, 제가 해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진실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매일 안전한 하늘을 만드는 정비사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값어치는 충분했습니다.